김명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김명수가 만드는 인권법, 우리법, 그 두 서클 출신들 알박기 인사를 5년 동안이나 자행한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법관들이 드디어 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불만이 폭발을 했습니다. 자, 정말 속된 말로 잘났다고 껍죽거리고 까분 5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땅에 떨어진 신뢰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로 다뤄진 이 말은 전 신문들이 거의 다 다루고 있습니다. 5년간 인권법, 우리법 출신 알박기 인사가 결국 법관들로 하여금 분노 폭발을 이르게 만들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냐. 말은 근사하죠.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거를 김명수가 회장을 했지 않습니까? 초대 회장들을 하고 아주 그래놓고 그 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요직에 등용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을 비롯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좌파형 인사들을 주로 중용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어저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 법원 행정처 간부를 보내 인사 배경을 해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서 변명하라 하는 그런 간부까지, 행정처 간부까지 보내가지고 꼴이 말이 아닙니다. 예. 대법원장은 권위로 감히 어쩔 수 없는 그 대법원장의 그 권위를 스스로가 이게 뭡니까? 그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이라고 그 훌륭한 대법원장, 그 인품이라든가 또 인격이라든가 그 좀 본받지는 못하나마 그분을 또 감옥까지 쳐넣으려고 얼마나 시도하고 구치소까지 보내고 한 이 김명수 대법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법원 행정처 간부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 대표자 회의에 출석하거나 화상으로 참여해가지고 인사의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인사라고 주장을 했으나 일반 판사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언론은 전합니다. 김명수의 코드 인사를 꼽자면 10손가락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손가락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가락 가지고 헤아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관 대표 123명 가운데 105명이 직접 또는 화상으로 참석을 한 어저께 대단한 회의였습니다. 이 법관 대표 회의가 문제 제기한 코드 인사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법원장 2년 재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깨버렸습니다. 법원장을 각각 3년씩 지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 등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민 전 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박 전 원장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두 모임에 다 회장을 모두 지냈습니다. 네. 법관 대표자 회의는 김 대법원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판사들이 지방지원장, 가정법원장 근무 후에 곧바로 선호하는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옮긴 것에 대해서도 해명 요구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지낸 이성복 부장판사, 또 수원가정법원장을 지낸 박종택 부장판사가 그런 경우였는데 이들은 모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은 이 법관 대표자 회의가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그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을 추천 없이 바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 담당 간부들은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실시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지적된 인사는 당해 연도 인사의 수급 사정 등을 반영해 이루어졌다고 해명까지 했습니다. 이걸 이 판사들이 믿질 않는 겁니다. 인천지방법원장 인사에 대해서는 강영수 전 법원장이 인사 직전 사임해서 추천제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김명수가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서 보통 같으면 이미 사임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된 판인지 사임이란 걸 모릅니다. 네. 또 대법원장 공관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며느리 근무하던 한진 법무팀을 갖다가 공관서 만찬까지 시키고 말이죠. 항공기 회항 사건 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직후에 이렇게 며느리가 이제 거기에 근무했는데 한진에 근무했는데 대한항공에 한진 법무팀 공관서 만찬을 했다는 것. 야, 이건 정말 그래도 사표 안 냅니다. 이게 밝혀져도. 공간 개보수에 따른 명목 사업비 등 16억 7천만 원을 지출해서 호화 리모델링 했는데 너 그게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 싹 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법원장이 뻔뻔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 인사 논란은 예상하지 못했냐? 행정처가 이런 인사를 전혀 고민 없이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법관 대표 중 한 명이 추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문제라 답변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이런 의견 기울여 듣겠다 하고 슬쩍 어물쩍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명수 코드 인사 논란이 이날로 일단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법원 내부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법관 대표자 회의는 의견 채택이나 입장 표명을 위한 표결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아직 일선 법원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겁니다. 이번 코드 인사 문제 제기를 주도했던 법관 대표는 조선일보와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원 행정처 해명은 예상된 답변으로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작년 4월 중도 성향의 함석천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법관 대표의 분위기도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법연구원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다는 중도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폭발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일선 법원의 그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명수가 특정 모임 출신으로 알박기 인사를 한 사례는 법관 대표자회의가 지적한 것 말고도 수두룩 벅적하다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에 법원 행정처 요직 상당수를 국제인권법 출신이 맡은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이날 법관 대표회의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 신재환 기획총괄심의관,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이런 사람이 다 인권법 출신이라는 겁니다. 인권법 출신이 지금 변명을 해준 겁니다.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 여성 판사 이름 기억하시죠? 김미리 부장. 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윤종섭 부장판사 이름을 잘 아마 국민들 귀에 좀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앙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 근무 관행을 깨고 각각 4년 6년간 근무한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리는 4년간이나 근무하다가 휴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법원 안팎에서는 말이죠. 법관 대표들이 인사 불공정 문제를 공론화시키면서 대법원장 권위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언론은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 문제 외에도 취임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간 리모델링 과정에서 예산 유용 의혹이라든가 며느리가 소속된 또 한진그룹 법무팀 대법원장 공간 만찬으로 법원 위신을 실추시켰다든가라는 비판. 지난해 2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그를 탄핵의 구렁텅이로 몰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또 부인하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또
반대한 사실이 없다 뭐 이래 가서 부인하다가 국회 답변도 냈다가 곧바로 임성근 그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딱 꺼냈더니 그냥 거짓말로 딱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김명수의 그 목소리 들어보셨죠? 정말 이 대법원장의 그 모습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네. 대부분의 대한민국 판사들은 정의와 정말 공정과 이런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판사 이미지를 이렇게 실추시키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알박기 인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폭발 중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